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권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저희 또 94화 찍고 또 노가리를 까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아, 참 이렇게 시간이 잘 가서야. 이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원고들 중에서 보통 이제 그 여성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니까 이제 원고가 여성인 경우를 또 지칭을 해볼게요. 또 특히 이제 또 남편이 돈을 벌고 바람 피고 나면 또 아내한테 돈을 많이 주거든요, 위자료로. 네네. 그것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남편으로부터 따로 위자료 쪽으로 받았다면은 상간제 소송을 할 수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막 각서도 쓰고 막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이혼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하면서 뭐 상간제 소송을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각서를 쓰고 막 하더라도 그거는 내 남편과, 그러니까 내 배우자와의 그런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제3자는 거기에 끼어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세요. 남편이 위자료 쪽으로 한 2천만 원 줬는데,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죠. 내 여자친구 누구한테 소송 제기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피고가 됐을 때 그런 걸로 항변을 많이 하죠. 원고는 이미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3,000만 원을 이 전체적인 위자료 쪽으로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게 이 소송에서 좀 영향을 미쳐야 될 겁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하면 그게 이제 액수에 좀 참작은 돼요. 그래서 판결 밑에 써 있어요. 그 이미 벌써 공동 불법 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인정될 거 한 1,000만 원 인정되고, 뭐 1,000만 원 인정될 거 한 500만 원 인정되고,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분풀이도 하고 좀 응징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위자료 액수는 많이 달라진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보면은 저희가 또 적어왔는데 이혼은 안 하고 남편이 이제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계속 더 주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뭐 각서를 쓰고 뭐 돈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조론계약서 같은 것도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써드렸는데, 조론계약서를 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상간제 소송을 할 수가 없나요?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냥 뭐 각서 그냥 찍고 그냥 소송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서의 계약의 당사자는 그 남편과 자기, 그러니까 남편과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 두 명이잖아요. 거기 안에 3자가 들어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제3자인 상간자가 들어가가지고 뭐 갑, 을, 병 이렇게 나누죠. 갑이 보통 이제 원고가 될 겁니다. 갑이 아내가 되고, 그 갑, 을이 이제 자기 남편이 되고, 병이 이제 자기 남편 을과 바람핀 상간녀다. 이랬을 때 이게 막 돈을 받고, 을이 갑에게 돈을 한 3,000만 원 줬으니까 갑은 병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또 몰라. 그냥 당사자들끼리 남편과 이제 그냥 원고, 이제 아내가 이제 썼을 때는 그 합의서를 깨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 조론계약서 같은 것도 많이 문제가 되죠. 조론계약서까지 썼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조론계약서를 완벽하게 쓴 다음에 네네.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뭐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곧 생길 거고, 피고들 중에서도 너네 둘이 조론계약서 썼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네 남편 만난 건데 내가 뭐 위자료 책임을 져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그 관계가 있을 때 수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네. 근데 조만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생길 거고, 그렇게 조론계약서를 쓰면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내 상대방이 다른 제3자를 만나서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부부간의 정조임무를 뭐 위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에게 또는 제3자에게 뭐 물 수 없다, 위자료 책임 물 수 없다, 이런 걸 분명히 적어 놓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라면 각 당사자에게는 물 수는 없는 것은 맞고, 제3자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 수는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맞는데 위자료에서 굉장히 감액이 될 거예요. 그 조론계약서 안에 좀 구체적으로 써놓는다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조론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그 와이프랑 싸우고 나면은 막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 우리 조론해 뭐 끝내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건 또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론계약서를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되죠.
그쵸. 네. 요즘은 다 그렇게 하시죠. 네, 거기 안에다가 네. 진짜 상세하게 적어놔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얼마, 이런 경우에는 얼마. 근데 아직까지 재판부는 조론계약서의 효력을 이제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그게 네네. 이제 부부간의 이런 이제 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천륜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너네들이 그 조론계약서를 쓰면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자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해주고 뭐 그 결혼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물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조론계약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조론계약서를 쓰신 분들이 상간자에게 소송을 한번 걸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학문적 호기심이죠. 한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기를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95화 이 정도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96화는 이제 이거 있어요. 이거 네.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몰래 돈을 줬는데 이거 받을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의 네. 그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무탈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